김순옥은 70세 할머니입니다. 전직 교사였던 순옥은 작은 체구에 늘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시죠.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에 혼자 사시는데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순옥의 하루는 늘 똑같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은 마당에 물을 주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를 들으며 아침을 준비하죠.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순옥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옥은 매일 저녁 혼자 중얼거립니다. 장남 진우가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 윤미정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손주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홀로 늙어가는 신세가 되었죠. 순옥은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 40억 원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자식들에게만은 항상 헌신적이었어요. 진우가 대학에 다닐 때도 과외비며 생활비며 아낌없이 지원했고 결혼할 때도 신혼집 마련비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잖아. 순옥은 거실에 걸린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진 속 진우는 환하게 웃고 있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었는데요. 진우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 순옥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죠. 환자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라는 의사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며느리 미정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새 출발을 해야겠어요 라는 짧은 편지만 남기고 말이죠. 순옥은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 힘들다는 걸 이해하니까요. 이웃들은 순옥을 보며 참 의젓하다고 말합니다.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 때문이죠. 하지만 순옥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리하고 있어요. 정말 단순한 의료사고였을까? 밤마다 잠들기 전 순옥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우가 다니던 병원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수술에서 사고가 날 수 있을까요? 순옥은 작은 공책에 그날의 기억을 적어두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들었던 말들, 이상했던 점들을 하나씩 기록해뒀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의문이 풀릴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오늘도 순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세상의 온갖 사건 사고들이 흘러나오죠.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중얼거리는 순옥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죠. 밤새 꿈에서 진우가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진우야, 엄마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니? 순옥은 혼잣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진우 방을 정리할 계획이에요.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그 방을 말이죠. 진우의 방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진우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어요. 펜, 수첩, 그리고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죠. 순옥은 천천히 서류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보험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순옥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서류, 수술 관련 문서, 병원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순옥의 눈을 사로잡은 건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박도현, 박도현. 순옥은 그 이름을 여러 번 중얼거렸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진우가 수술받던 병원의 원장 이름이 바로 박도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박도현의 이름이 수술 기록뿐만 아니라 보험 서류에도 여러 번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병원 원장이 왜 보험 서류에까지 이름이 나오는 거지? 순옥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진우의 생명보험 수익자가 변경된 기록이 있었던 거죠. 원래는 순옥과 미정이 공동 수익자로 되어 있었는데 수술 직전에 미정만 단독 수익자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진우가 왜 갑자기 보험 수익자를 바꿨을까? 순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거든요. 순옥은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도현 원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접수 직원의 대답은 시원스럽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수술 중이시고요. 몇 년 전 환자 기록은 개인정보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무성의했죠. 제가 환자의 어머니인데도요? 순옥이 다시 물었지만 규정상 어려워요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순옥은 전화를 끊으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순옥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경숙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순옥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저 그렇게 지내지 뭘. 순옥이 대답하자 경숙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순옥아,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자꾸 오더라. 특히 내 집 앞에서 서성이는 걸 몇 번 봤어. 경숙의 말에 순옥은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사람들인데? 글쎄, 한 명은 양복 입은 중년 남자고 또 한 명은 의사 가운 같은 걸 입고 있던데. 그 사람들이 내 집 앞에서 뭔가 이야기하면서 서 있더라고. 순옥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중에 박도연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도연? 아, 그 병원 원장 말하는 거야? 맞아. 그 사람이랑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꾸 만나더라. 좀 이상하다 싶었어. 경숙의 말에 순옥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진우의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김상우 변호사. 이 이름도 여러 서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진우야,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순옥은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진 속 진우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가 예전과 달리 보였습니다. 순옥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들의 죽음 뒤에는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 뭔가 거대하고 복잡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박도현 원장과 김상우 변호사가 있다는 것도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순옥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진우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진우와 가장 가까웠던 대학 동창 민수가 첫 번째였죠. 민수야, 나 진우 엄마야.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순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민수는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수는 순옥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괜찮으세요? 민수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혹시 진우가 죽기 전에 이상한 일은 없었니? 아니면 며느리 미정이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 순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형이 죽기 한 달 전쯤에 만났는데 그때 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초조해하고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를 경계한다고? 순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형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많다고. 그리고 미정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했어요. 민수의 말에 순옥의 심장이 빨라졌죠. 그래서 미정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어머니, 사실 미정이 누나를 최근에 봤어요. 민수의 대답에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어디서? 2주 전쯤이었어요. 형이 다니던 그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누나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황급히 도망가더라고요. 순옥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미정이가 살아있다는 거니? 그럼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누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마치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순옥은 바로 일어섰습니다. 그 식당이 어디야? 당장 가봐야겠어. 민수는 순옥을 말렸지만 순옥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어머니, 혼자 가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은데. 하지만 순옥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오후 순옥은 진우가 다니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작은 식당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순옥은 하나씩 들어가서 미정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죠. 세 번째 식당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아, 그 여자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자주 오시는데 항상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식당 아주머니의 말에 순옥은 희망을 품었어요. 언제 오세요? 보통 저녁 때 오시는데 오늘도 올 것 같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거든요. 순옥은 식당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저녁 7시쯤 익숙한 뒷모습이 나타났어요.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아, 순옥이 부르자 미정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그런데 미정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미정은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더니 순옥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순옥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몰라서 그러세요? 남편의 죽음이. 미정이 말을 하려던 순간 식당 밖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더니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저 사람들. 빨리 피해야 해요. 미정은 황급히 일어서며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아, 잠깐. 순옥도 따라 나서려 했지만 미정은 이미 골목 안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순옥은 그 자리에 서서 검은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 중 한 명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바로 경숙이 말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오더니 순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혹시 김순옥 할머니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순옥이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차에 타고 사라졌습니다. 순옥은 그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정의 두려움에 찬 눈빛, 그리고 그 남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진우야, 너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순옥은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이 모든 일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미정을 만난 그날 밤부터 순옥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하지만 순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은 잘 모르지만 신문 기사 정도는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몇 년 전 진우가 사망한 시기의 신문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의료사고 관련 기사가 있을 텐데. 순옥은 한 장 한 장 신문을 넘겨봤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박도현 원장, 의료 분쟁 합의로 마무리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우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가 수술 중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도 조용히 합의로 처리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한 병원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나? 순옥은 기사를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기사에 나온 김상호 변호사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용기를 내어 김상호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김순옥이라고 하는데 제 아들 건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어떤 건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의료사고 관련인데요. 박도현 원장님과 관련된. 순옥이 말하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께서 현재 그런 사건은 담당하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너무 빠른 거절이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 같았죠. 순옥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시죠?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요? 순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관들을 집 안으로 모셨어요.
최근에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이상한 전화를 거신 적 있으시죠? 경찰관의 질문에 순옥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제 아들 일로. 할머니, 요즘 혼자 사시면서 많이 외로우시죠? 때로는 상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순옥은 어이가 없었어요. 피해라니요? 저는 단지 제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었을 뿐인데요. 아들분은 이미 몇 년 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이미 끝난 일을 자꾸 들춰내시면 관련된 분들이 곤란해 하십니다. 경찰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내용은 분명한 경고였어요.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순옥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 아들 일을 알아보는 게 죄인가? 그날 저녁 순옥은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진우의 물건 중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찾았거든요. 수첩에는 진우의 필체로 날짜와 함께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3월 15일 마이너스 원장과 이상한 대화. 뭔가 숨기는 듯. 3월 20일 마이너스 미정이가 무서워함. 누군가 감시하는 것 같다고. 3월 25일 마이너스 보험 관련 서류 요구받음. 이상함.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는 증거였거든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정이를 지켜야 한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순옥은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담장 너머로 집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순옥은 조심스럽게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검은색 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고 차 안에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순옥은 경숙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숙아, 혹시 우리 동네에서 이상한 일 없었니? 아, 순옥아. 어젯밤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새벽에 자동차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어봤는데 내 집 앞에 낯선 차가 있더라고. 그리고 누군가 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 순옥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경수가,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 내 아들 진우는 단순한 의료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순우가 무슨 소리야? 너 괜찮아? 경숙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은 괜찮아.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순옥은 전화를 끊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김순옥 씨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만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아들처럼 될 겁니다. 순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협박 전화를 받은 순옥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내 아들을 죽이고 이제 나까지 위협하다니. 순옥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다시 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을 꼭 다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식당 근처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
미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옥은 미정이 식당에 들어간 후 조금 기다렸다가 따라 들어갔어요. 미정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순옥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미정아, 제발 도망가지 마. 어머니한테는 너밖에 없어. 순옥의 간절한 말에 미정은 주저앉았어요. 미정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위험해요.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다칠 수는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정아, 이제 말해줘. 진우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순옥은 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남편의 죽음, 그날 수술이 일부러 망쳐진 거예요. 순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도연 원장과 김상우 변호사, 그들이 공모했어요. 남편의 생명보험금 때문이었어요. 20억이나 되는 큰 돈이었거든요. 미정의 고백에 순옥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너는 알고 있었다는 거야?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술 후에야 알게 됐어요. 그들이 저를 협박했거든요. 입 다물고 있으면 보험금을 나눠주겠다고, 아니면 저도 위험하다고.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구나. 순옥은 이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들이 남편을 죽였는데 저까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돈을 받고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정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함께 신고하자.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증거가 없어요. 그들은 모든 걸 완벽하게 숨겼어요. 의료 기록도 보험 서류도 모두 조작했고요.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럼 이대로 포기하라는 거야?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미정이 갑자기 창밖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저들이 왔어요. 빨리 피해야 해요. 순옥도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가 식당 앞에 서 있었어요. 박도현과 김상우로 보이는 두 남자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같이 가자. 순옥이 미정의 팔을 잡았지만 미정은 몸을 빼며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어머니, 혼자서 피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순옥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두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며 순옥은 당당하게 자리에 앉아 있기로 했어요. 김순옥 할머니시군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순옥 앞에 앉았습니다. 바로 김상우 변호사였어요. 당신이 김상우군요. 순옥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한 일에 휘말리고 계시는군요. 아들분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만 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상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내 아들을 죽인 게 당신들이라면서요? 순옥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도현 원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이가 드시니까 이상한 상상을 하시는군요. 의료사고는 불가피한 일이에요.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거짓말 마세요.
미정이한테 다 들었어요. 순옥의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윤미정 씨가 뭐라고 했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좀 이상해졌거든요. 김상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당신들이 내게 협박 전화를 한 것도 상상인가요? 순옥이 따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박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우리가 제안을 하나 드리죠. 조용히 지내시면 할머니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위협하는 거예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이 홀로 사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집에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발견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요. 순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서워서 물러설 줄 알았어요?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김상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순옥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을 얻었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식당에서 돌아온 순옥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미정마저 자신을 떠났고 박도현과 김상우의 위협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옥은 진우의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무 무력해서 미안하다. 그놈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늙은이라서. 순옥의 목소리는 쉬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순옥 할머니, 치매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치매 검진이요?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순옥은 당황했습니다. 이웃분들이 할머니께서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중얼거리시고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담당자의 말에 순옥은 뭔가 음모가 있음을 직감했어요.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순옥에게 초기 치매 증상이 보인다고 진단했어요. 환각이나 망상 증상이 있으실 수 있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멀쩡해요. 순옥이 항변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환자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가족분과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김상우 변호사가 법원에 순옥의 행위 능력 제한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치매 진단서를 근거로 순옥을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시도였어요. 이렇게 되면 내 재산이. 순옥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40억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고 그 후견인이 누가 될지는 뻔했거든요. 순옥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교사 시절 제자였던 이영희였어요. 영희는 지금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죠. 영희야, 선생님이야.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영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희야, 선생님한테 큰 일이 생겼어.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선생님.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영희는 순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희야, 선생님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내 아들이 돈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어줘. 순옥은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영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 사실이라면 의료계를 뒤흔들 만한 대형 사건이 될 거예요. 그럼 도와줄 수 있겠니? 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선생님 말씀만으로는 기사를 쓸 수 없거든요. 순옥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영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우의 수첩, 보험 서류, 신문 기사 복사본,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모든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영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특히 윤미정 씨의 증언이 필요한데, 미정이는 무서워해서 도망갔어. 그 사람들이 계속 위협하고 있거든. 순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선생님, 제가 미정 씨를 찾아볼게요. 기자라는 신분으로 접근하면 좀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영희의 제안에 순옥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미정 씨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만나기를 거부했는데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정말이야? 순옥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신변 보장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함께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영희가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서 순옥과 미정이 다시 만났습니다. 미정은 순옥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겁이 나서. 미정아, 괜찮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영희는 미정에게 차근차근 질문했습니다. 미정 씨,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수술받기 전날 박도현 원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상한 제안을 했죠. 만약 수술이 실패하더라도 조용히 넘어가면 보험금의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설마 일부러 수술을 망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영희는 녹음기를 켜며 말했어요. 미정 씨, 이 증언을 정식으로 녹음해도 될까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정에서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정은 한참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해야죠. 그리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야죠. 순옥은 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이제야 진우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영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싸움이 시작이에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영희의 기사가 신문에 실린 지 일주일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순옥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 앞에 섰어요. 마음은 떨렸지만 진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였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정이 순옥의 팔을 부축하며 물었어요. 미정도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함께 왔거든요. 괜찮다. 오늘은 우리 진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이니까. 순옥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법정 안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영희의 기사가 나간 후 언론의 관심이 쏠렸고 시민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피고석에는 박도현 원장과 김상호 변호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의료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직 금전적 이익을 위해 환자의 생명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의 변호인은 여유롭게 반박했어요. 검사님, 이 모든 주장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의료사고는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일이었고 피고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옥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섰을 때 박도연의 변호인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김순옥 씨, 당신은 현재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그런 상태에서 몇 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나요? 제 기억은 멀쩡합니다. 내 아들이 죽던 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순옥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치매 환자는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계신 건 아닌가요? 순옥의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상상이라고요? 내 아들이 죽은 게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검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을 모독하는 질문입니다.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경고했지만 이미 순옥의 마음은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순옥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미정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박도연 원장이 수술 전날 저를 불러서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해도 조용히 하면 보험금을 나눠주겠다고. 박도연의 변호인이 즉시 반박했어요. 윤미정 씨, 당신은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죠? 그 상태에서 한 기억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원장님이 제게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변호인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보험금을 받고 사라졌잖아요. 그것도 공모였던 거 아닙니까? 미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보험금을 받고 도망쳤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이때 박도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의연한 모습으로 말했어요. 저는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진우 환자의 경우도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 보험 관련 서류에 원장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그건 단순히 의료진으로서 보험 처리에 협조한 것뿐입니다.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어요. 박도연의 대답은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김상호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을 도와주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험금 처리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고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불리해 보였어요.
피고인들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내고 있었고 결정적인 물증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재판 중반 영희 기자가 급히 법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영희가 말하자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박도현 원장과 김상우 변호사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자 법정은 충격에 빠졌어요. 박도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김진우 건은 깔끔하게 처리됐어. 의료 기록도 완벽하게 조작했고 보험금도 예정대로 나왔지. 그럼 윤미정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입 다물고 있을 거야. 돈을 줬으니까. 법정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박도현과 김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도현이 급히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것입니다. 누군가 음성을 합성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상우가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 돈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우리만 나쁜 게 아니야.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지만 법정은 이미 큰 충격에 휩싸여 있었어요. 순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우의 억울함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미정도 순옥의 손을 꽉 잡으며 함께 울었어요. 진우야, 이제야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구나. 순옥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재판은 순옥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박도현 원장은 고의적 의료살인과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김상우 변호사도 공모와 재산 횡령 혐의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어요. 그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법정을 나서는 순옥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몇 년 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미정이 순옥의 팔을 부축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진우 오빠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미정아, 고마워. 내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야. 순옥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희 기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에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영희야, 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정말 고마워. 순옥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순옥과 미정은 함께 진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순옥은 아들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진우야,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어줬구나.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미정도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겁이 나서 도망쳤었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진우가 괜찮다, 이제 편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덤을 나서며 순옥은 미정에게 물었어요. 미정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혼자 살기 힘들 텐데. 미정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혼자 살아보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 쓸쓸하실 텐데. 순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자.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부엌에서 나오는 따뜻한 음식 냄새와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오랫동안 침묵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를 배워서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미정이 밝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함께 배우자. 나도 요즘 요리에 다시 관심이 생겼어. 순옥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순옥은 미정에게 말했어요. 미정아, 이제 정말 새 출발이다. 과거의 아픈 일들은 모두 묻어두고 앞으로만 보고 살자. 네, 어머니. 그리고 진우 오빠가 남긴 사랑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요. 미정의 말에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영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 사건 때문에 의료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의료사고 예방 시스템이 강화되고 환자 권익보호법도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야? 그럼 우리 진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순옥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야기가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희야, 내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이 살아가는 건 결국 진실을 지켜내는 거더라. 그게 늦게라도 밝혀지면 희망은 남아있는 거야.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순옥은 진우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사랑의 추억이 담긴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미정도 함께 도왔어요. 어머니, 이 방을 작은 서재로 만들면 어떨까요? 진우 오빠가 좋아했던 책들도 놓고 어머니께서 쓰시는 일기장도 둘 수 있고요. 미정의 제안에 순옥은 좋다고 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진우의 사진을 보며 순옥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엄마는 괜찮아. 미정이도 돌아왔고 내 억울함도 풀었어. 그러니까 편히 쉬렴. 사진 속 진우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순옥에게는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오랜만에 마당에서 꽃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미정도 옆에서 함께 흙을 만지며 새로운 희망을 심었어요. 어머니, 이 꽃들이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이 꽃들처럼 다시 피어날 거야. 순옥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진실을 찾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